요즘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진짜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다 타버린 것 같은 날이에요. 분명 할 일은 평소처럼 있고 몸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늦는 날. 노트북을 켜놓고도 한참 첫 줄을 못 쓰고 핸드폰 알림만 괜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덮어두고 방금 읽은 페이지를 또 읽고 커피는 식었는데 나는 그대로인 날. 저는 요즘 번아웃이 꼭 이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날이 오면 바로 저를 탓했어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정도도 버거울까? 근데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애써서 그런 날도 많았어요.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괜찮은 척하면서 버틴 사람한테 더 조용히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좀 덜 좋아지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해야 할 일 앞에서 내 마음만 자꾸 늦어지는 식으로.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훨씬 커졌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대로, 알바를 하면 알바대로, 취업 준비를 하면 또 그 나름대로 계속 마음이 쫓겨요. 과제 하나 끝나면 팀플 답장이 오고 답장을 하고 나면 밀린 메일이 보이고 잠깐 쉬려고 폰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몸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루 종일 밖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쉬질 못하고 쉬면서도 괜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닳아버리는 거죠. 저도 어떤 날은 정말 그래요. 할 일 목록은 예쁘게 적어놨는데 한 줄을 지우는 데만 한참이 걸리고 분명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날. 괜히 방은 지저분해 보이고 연락은 다 부담스럽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배는 안 고픈데 뭔가 허전한 날. 그런 날 있잖아요. 딱히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통째로 흐릿해진 것 같은 날. 저는 예전에는 그럴수록 더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오늘 망했다. 더 해야겠다. 늦게라도 해야겠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저를 더 채찍질한 날일수록 더 안 됐어요. 머리는 더 굳고 몸은 더 무겁고 괜히 마음만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번아웃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말 대신에 아, 내가 좀 오래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바닥난 걸 수도 있겠다.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훨씬 더 빨리 지치는데 자기를 조금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아주 작게라도 다시 움직일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번아웃이 오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져야지.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오히려 더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은 것부터 해봐요.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핸드폰을 잠깐 멀리 두기,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숨을 크게 쉬기. 오늘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보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적어보기. 밥을 먹었으면 잠깐이라도 걸어보기. 방 안 공기를 한번 바꿔보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는 꽤 큰 신호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망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감각이 조금씩 사람을 다시 일으켜줘요. 저는 번아웃이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도 자주 느껴요. 걱정이 많을수록 몸도 금방 티를 내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괜히 어깨가 돌처럼 굳는다거나,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거나, 별말 아닌데도 자꾸 서운해진다거나.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더 버티려고만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몸은 정말 솔직해요. 마음이 추우면 몸도 같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불안하면 숨도 같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몸을 챙기는 일이 마음을 달래는 일하고도 꽤 비슷하다고 느껴요. 따뜻한 걸 마시고 잠깐이라도 움직여주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내 자신을 붙잡아 두지 않고 나한테 맞는 속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런 사소한 돌봄이 쌓이면 마음도 생각보다 빨리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쉬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낄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면 바로 불안해질까? 아마 너무 오랫동안 잘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성과가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부터 해야지 더 세게 버튼을 누른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번아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지쳤는지 먼저 알아차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법보다 조금 덜 몰아붙이는 법이 먼저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쉼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쉬는 게 일을 다 끝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보상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쉼은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나를 다시 데리고 오는 시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 없이는 사람 마음이 계속 바깥에만 걸려 있어서 결국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한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번아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문장이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고 찾아든 경주 단석산의 신선사. 화려한 편안함 대신 직접 밥을 해먹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한 것은 채우기만 했던 삶에 정직한 쉼표를 찍고 싶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보통은 더 편한 걸 찾게 되잖아요. 더 빠른 것, 더 쉬운 것, 더 효율적인 것. 근데 오히려 삶이 너무 빠르고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쉬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가 지치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걸 채우면서 살아서요. 일정도 채우고 목표도 채우고 인간관계도 채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빼곡하게 채우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쉬는 시간마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도 정말 좋았습니다. 20날의 시간을 허락받고 산사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나를 맞이한 것은 산 그림자와 적막이었다. 그러나 그 적막함이야말로 내가 찾던 가장 큰 사치였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멈췄어요. 적막이 가장 큰 사치라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 더 좋은 물건이나 더 멋진 일정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이 오지 않아도 초지하지 않고,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그냥 나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 어쩌면 번아웃이 심해진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장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제 스스로 불을 지피고 공양을 준비하며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보려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회복이라는 게 결국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대신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데려오는 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무리했던 나를 다그치기보다 조금 달래주고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의 온기를 다시 채워주는 일. 사실 번아웃을 이겨내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작은 태도에서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지친다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면, 괜히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당장 삶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해야 할 일 하나만 줄여도 되고, 잠깐 창밖을 봐도 되고, 따뜻한 걸 마셔도 되고,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하는 상태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끔은 멈추고, 가끔은 기대고, 가끔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함께할 문장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잡브리즈에서 출간한 지금 깨달을 결심을 천천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빨리 일어나라고 등을 떠미는 책이라기보다 지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책에 더 가깝습니다. 채우기만 했던 삶에 정직한 쉼표를 찍고 싶은 분들께,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께 오래 남는 문장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잘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조금 덜 몰아붙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